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부시의 제1차 정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8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전체 2023년도 일반 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 현액 1조 5,206억 395만 922원보다 648억 6,142만 8,324원이 증가된 1조 5,854억 6,537만 9,246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380억 362만 8,988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43억 1,623만 8,455원이고 미수납액은 431억 4,551만 1,803원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2,346억 8,221만 2,170원으로 전년도 2,234억 8,230만 3천원보다 851억 4,975만 4,767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9.2%포인트 감소한 99.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1.7%포인트 감소한 97.3%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591억 3,045만 5,492원으로 전년도 829억 3,786만 4,870원보다 238억 740만 9,378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5.2%포인트 감소한 72.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64.5%포인트 감소한 114%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843억 8,145만 8,650원으로 전년도 2,350억 8,768만 6,530원보다 507억 622만 7,880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종교부금 등 수납액은 1,361억 4,304만 8천원으로 전년도 1,687억 1,609만 9천원보다 325억 7,305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와 조종교부금이 832억 원이 감소되어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에 따라 향후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확충하고 체납 및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조 703억 1,841만 9,480원으로 집행잔액 252억 6,511만 9,274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7.6%로 전년도 대비 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2월액은 336억 7,361만 8,260원으로 예산 현액의 3.1%로 전년도 대비 2%포인트 감소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0억
5,231만 9,278원으로 예산 현액의 1.1%로 전년도 대비 0.6%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2억 4,379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 6,157만 4,819원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로 시 재정이 경직됨에 따라 녹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고산 공공도서관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지원으로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며 향후 세출 예산 편성 시 세입 규모를 철저히 고려하여 편성해야 하며 중복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한 회계년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실시한 2023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 공고사항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재정 여건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1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 회계년도 기금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 회계년도 기준 설치된 기금은 총 9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개정,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2년 말 적립총액은 1,470억 3,426만 6,329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531억 4,477만 7,746원이며 총 사용액은 967억 3,040만 6,803원으로 23년도 말 적립총액은 556억 1,833만 7,272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위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5개 기금을 24년 1월 1일자로 폐지하여 9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의 재원이 4억 6,700만으로 감소되어 기금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시민소통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3 회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 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2023 회계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 14쪽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1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시민소통 담당관 예산 현액은 30억 8,414만 3천 원으로 지출액은 28억 5,534만 4,547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2,879만 8,45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 1억 1,337만 5,640원,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 2,925만 9천 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5,075만 6천 원, 시정 소식지 제작 관리 364만 4,420원,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 홍보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SNS를 통한 시정 홍보 1,115만 4,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6조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 홍보 1,905만 3,180원, 시민소통 활성화 4,000원, 시상직물 재정비 15만 2,500원,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39만 8,953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조 예산의 전용 사용입니다. SNS를 통한 시정 홍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취득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장 홍보를 위해 IPTV 영상 송출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의 고장으로 적시에 시민 홍보를 위하여 취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선영 의원입니다. 앞서서 행감이나 결산 다양한 내용들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거는 좀 궁금사항이기도 하고 추후에 있을 기획예산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의 140페이지를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전에 기획예산과 통해서도 부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라. 매칭 사업에 있어서는 30대 70 이게 있다가 없어졌던 경우가 있어서 작년 한 해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예산의 쓰임새에 맞게끔 어쩔 수 없는 전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 좀 달리 시민소통 담당관에서는 140페이지 보면은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와 시 상징물 재정비에서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 거죠, 금액. 변경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되게 책자 보면은 다른 곳은 있더라고요. 제가 다 문화예술과 청년정책과나 그 기타 그 과에서는 변경한 내용들도 기재를 해주셨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고 전용만 지금 100만 원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시고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에서 한 12,000원 정도 200과 시 상징물 재정비에서 그 금액들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전용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경한 사항에서 이 책자에서는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는 홍보기획팀장 박정일입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네. 예산 변경은 시 상징물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홍보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 내에서 예산 변경을 한 사항이라. 그러니까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모든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 확인해 주셨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전용의 절차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용하겠다 이렇게 부기도 되어 있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확연하게 눈으로 알 수 있지만 단소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결산서에는 나와 있고 조치 결과에서는 회계연도 세출, 세입, 결산서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또 있어요. 근데 시민소통 담당관에서는 시상직물로 활성화하겠다, 그 재정비하겠다, 그 금액으로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요. 관련과에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상직물 재정비가 사실은 23년 1월에 그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본 예산의 편성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에 좀 필요성이 판단돼서 예산 변경을 좀 통해서 시상직물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데 있어서 전용의 의미로 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했고 그 내용조차도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혹시? 네네. 앞으로는 저희가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쉽게 작성하도록 말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큰 금액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전용의 의미가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이렇게 부기를 하기를 변경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문제가 굉장히 돼 보여요.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예산의 취지와 목적이 있어서 최초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상관기관은 보고 없이 그거를 변경을 임의대로 했다라는 건 이거 문제의 소지가 되어 보여요. 네네. 저희가 예산 전용이나 변경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받고 예산을 제대로 그렇죠. 집행을 하여야 했으나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 변경을 사업에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단순하게 그 기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적은 금액일지언정 뭐 10만 원, 20만 원 다 각종 작은 단위일지언정 전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경이라 하여도 이거를 반드시 부기하는데 취지에 조금 더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다른 부서에서는 변경마저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도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을 놓치셨는지 이걸 임의대로 변경을 하는 건들이 잦아들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셔서 2025년도에는 정확하게 변경 내용들도 기재해 주셨으면 기록되도록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제가 2022년도에는 뭐 마지막에 전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안 그러셨는데 지금 궁금한 사항이 한 온라인 시정을 통해서 1억 1,300이 남았고 언론 그다음 다양한 시정 매체 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9월 달부터 우리가 실행 예산하면서 돈을 묶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3차 추경을 해서 저희가 감소를 했음에도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건지 좀 궁금해서.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기획예산과 2023년 제2차 그 실행예산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서 전 부서가 집행잔액 유보를 하도록 이제 조치가 되다 보니 전부 유보를 하게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차 추경 때는 저희가 삭감을 다 해서 네네. 거의 다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3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냥 그대로 그 실행 예산하면서 그대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설명서 15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제작 관리인데요. 집행 잔액이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유를 살펴보니까 계약 낙찰 차액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네. 계약일이 1월인데 변경일이 연말인 12월로 확인되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DM 발송 용역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요. 저희가 그 과업의 계약 금액이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의 삭감 불가는 좀 어려웠습니다. 12월에 되다 보니
예,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회 추경에서 감액 추경이나 혹은 전용 집행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최종 계약 과업의 그 변경이 3회 추경 작업 전에 조금 이루어졌었다면 당연히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추경에 삭감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3 회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3 회계년도 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9쪽 및 20쪽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유일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서 21쪽입니다. 2023 회계년도 총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6,867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47만 4,270원이고 집행 잔액은 220만 4,73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추진의 예산 현액은 6,767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6,757만 8,210원이며 집행 잔액은 9만 5,790원입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 현액은 7,755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은 7,638만 9,3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6만 7,7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의 예산 현액은 2,344만 8천 원으로 지출액은 2,250만 6,760원이며 집행 잔액은 94만 1,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제가 그러면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정 개선 공고상 조치 결과를 보면은 보조금 민간 위탁 보조금 같은 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이제 개선 사항을 말씀하셨고, 네. 또 이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이제 예산 전용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또 같은 결과가 나온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정산시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똑같은 공통된 매뉴얼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감사 담당관에서 또 매뉴얼을 통계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정확성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전념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에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별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책자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1,664억 8,699만 5,350원이고 지출액은 1,578억 2,884만 390원이며 다음 연도 2월액은 41억 4,683만 5,71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568만 2,395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44억 4,563만 6,855원입니다. 2월 사업 현황은 총 5건으로 영시 2월은 2건에 5억 453만 3천원이고 사고 2월은 3건에 36억 4,230만 2,710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4쪽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금은 3건으로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개정,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59억 1,475만 7,030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50억 2,562만 2,610원이며 사용액은 872억 6,201만 6,040원으로 잔액은 536억 7,836만 3,60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 현황은 3건으로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명예퇴직금, 콘도 회원권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7,987만 6,030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억 5,979만 원으로 현재는 57억 2,008만 6,03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민소통 담당관 통해서 기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현재 지금 오늘 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시민소통 담당관 한 200여만 원 정도 됐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는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용했던 내용들을 뒤에 첨부 자료로 기재를 해서 여기다가 실었는데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치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들도 전체가 그러냐 했는데 어떤 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문화학습과 뭐 교육청소년과 등등을 다 확인은 제가 대략적으로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전용, 변경 내용도 금액을 다 기록을 했고요. 오늘 하는 시민소통 담당관
자치행정과 같은 게 1,000만 원이나 변경이 되는데 그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세심하게 기록을 해야 되지 않냐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보고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전용이라든지 뭐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의회 승인 사항은 없고요. 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처럼 이렇게 승인 사항은 없고, 저희가 다만 이제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보고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했던 별도의 어떤 승인사항의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기록할 때는 어떤 부서는 있고 어떤 부서는 없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은 뭐 없다라고 친절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기존의 다른 과에서는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12월 달에 그 차년도 이제 그 본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을 다 보고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2년도에 또 그 매칭 부분에 있어서 퍼센테이지 그 뭐 30대 뭐 비율을 기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행률도 집행률 할 때도 그걸 기재를 했었었는데 잠깐 누락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부서별로 이제 세밀하지 못하다 보면 누락은 될 수 있지만, 금액에 있어서 크고 적고 드나드는 예산의 비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실 과는 하시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마시던지, 그래도 저는 비교적으로 의원들은 그래도 보고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번거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용 부분도 기재했던 것만큼 변경되는 그 부분마저도 기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거 기재해 주시고요. 저는 그 20페이지 올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워킹 그룹이 눈에 계속 가장 많이 띄더라고요.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정책별로나 아니면 또 부서별로 워킹 그룹, 뭐 정책 혁신 플랫폼 해가지고 작년 한 해 저희 의원님들도 좀 뭐 지적들이 많았다고 하는 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만큼 뭐 실은 뭐 남의 주머니 배 채워주는 거,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과가 나왔고 한 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긴 했는데, 앞으로도 요 해보시면서 어떤 좋은 점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이제 워킹 그룹을 그동안 이제 한 11개 정도 완료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시겠지만 뭐 생태 뭐 마을 조성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망월 사용 뭐 주번제 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서로 이제 전문가하고 이제 그 저희 그 집행부 공무원하고 맞대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워킹 그룹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 그 행정 공무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공적 업무를 하는 분들이 우리 자칫 외에 어떤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은 한계성이 좀 있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환기하는 느낌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되, 그거면은 앞으로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관련된 부서 어떤 직원들이나 한 번씩 들어보면은 이런 또 볼벤 소리가 나오는 게, 어떤 거를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제시한 사람이 너가 한 번에 네 부서에서 할까 봐서 업무 분장이 그나마 과중이 되는 건 아닌가. 괜히 쉽게 말해 우리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장님하고 눈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라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플랫폼 형식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보시고 예산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네, 뭐 이제 예산도 그렇고 이제 공무원들의 노력도도 이제 그게 바로 그냥 그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게 다 시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거로 좀 고생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전반기 때 어떤 트레이닝 같은 건 아마 되었을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되었고, 이번에 평생학습원을 보더라도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과별로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람회를 취재한 것도 봤었고,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도 뭐 문화재단이나 각 5개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런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뭐 우수 기관 선정해가지고 그 선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만큼 올해는 이런 플랫폼의 형식이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연계성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네네. 예,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말 우리가 우려하는 남의 주머니 배채우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워킹그룹 형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마무리하고 자치행정과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 내용이 자치행정과는 한 1,000만 원 가량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보고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우리 과장님 제가 행감을 우리 앞서서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자치의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 팀장 인터뷰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때고요. 네. 실제로도 주민자치사무원, 간사, 자원봉사자가 혼용이 돼서 쓴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자 결과서에는 간사만 기록이 되어 있지 자원봉사자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일을 해서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자원봉사 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 정리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는 부기를 할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자원봉사, 간사,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 두 사람 예산이 없어서 한 몫만 간사 비용을 할게 했는데 간사 지칭하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 실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걸로 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부기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는지. 저기 예산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용어 정리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해서 내려줘서 네. 14개동이 집행할 때 동일하게 적용하게끔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평생학습원에서 이관이 되면서 혼용이 돼서 실제로도 받고 책 내용에서도 그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활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인지해 주셔서 전 14개 동이 별 문제 없게끔 바로 네.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비 지급 내역도 실제로도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근로기준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2만 원 정도 실제 금액이 일일 우리가 그 비용을 쓸 때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 개념으로 해당된다라고 하면 2만 원, 네. 최초 22일 곱하기 12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528만 원 정도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과가 한 곳 정도 되더라고 주민자치회가. 네. 그만큼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50%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예산을 제일 효율성 있게 맞게 이렇게 2호 간사분과 자원봉사자를 쓰겠습니다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활용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이거는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산 편성할 때도 예. 목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지침도 저희가 소상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목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 보니까는 한 1,000만 원가량 세워놓고 200여만 원만 쓴 곳도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불용 처리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혹여나 또 전용을 했다라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처도 예. 정확하게 예. 근사치에 맞도록 산출을 해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반영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제가 자료는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한 곳은 정확하게 그 내용 썼었고 거의 한 8, 90호가량 쓰긴 했는데 거의 50%도 해당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쓰지 않는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건 실제 수요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조금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납이나 어떤 전용하는 일이 없게끔 올 하반기에는 우리 주셨던 예산 집행 내역서 있거든 각 동별로 쓰셨던 부분들 요거를 참고로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더 차관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래 보면은 35회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 통해서 이제 예산이 뭐 도비 매칭 때문에 시기적인 거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을 못해서 포기한 곳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포기해서 그 설명을 앞서 들었습니다. 포기해서 못했던 것들도 있지만은 쉽게 말해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던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못해서 아우성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옳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때 제대로 그 시기 조절을 적당하게 하셔서 마을 공동체 제대로 한번 이행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좀 저희가 의문이 돼 있는 거 하는 게, 요게 마을 공동체 교육이 지금 한 900여만 원 정도 예산 세우고 한 100여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요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은 들어가실 겁니까? 네. 예. 근데 요게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제가 궁금한 게, 퍼실리테이션 해가지고 많이 하고 새롭게 마을 공동체 시도해 보려고 하는 팀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건지, 했던 팀들이 와서 또 듣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강사진 거의 그 간식비로 나가는 게 거의 태반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의 내실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을 다양화해서 어쨌든 청년이든 노인 어르신 분야든 이게 다양화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강사분을 초빙하고, 네. 예, 사업을 우선 다양화하면 교육 분야도 다양해질 거고, 그래서 이 공동체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방면으로 시민들한테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올해 사업 선정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야, 올해만 다방면으로 하셨습니까? 혹시? 작년보다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했던 강사가 또 와서 하게 되고 항상 강식비 위주로 많이 되고, 그 중에서 모였던 팀들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 이렇게 손할 수 있는 뭐 어떤 공액거리들을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치부되는 교육 수준이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쉽게 말해서 계속했던 공동체 말고도 계속 수요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말고요, 수요자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교육, 똑같은 시간, 간식, 똑같은 그냥 이렇게 재미거리 요렇게만 하고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건지 싶어서 제가 예시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해는 예. 다양화를 좀 했고요. 네. 그렇게 다양화하다 보면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동체 단위의 사업이 발굴이 될 거고요. 네. 여태 해왔던 뭐 2년치지만 교육도 그거에 맞는 적절한 강사를 초빙해서 또 이 마을 공동체 운영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지식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거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 교육 있잖아요. 교육 네. 프로그램 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비목을 좀 해서 상세히 조금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교육 육성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6,400만 원 지출하고 100%네요. 인건비성의 것들인가요, 혹시? 네, 코디네이터 두 분이 계신데요. 네. 한 분은 교육 분야시고 예. 한 분은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전산 분야입니다. 그럼 이게 지출을 했던 100%가 인건비인가요? 네, 인건비입니다. 뭐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지만, 일단은 올해도 그 2명분에 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분들은 꼭 필요한 분야고요. 거기에 이제 퇴직금, 뭐 보험료, 뭐 이런 다 인건비성 네. 지출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상주에 계시나요, 혹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센터가 다양하게 과별로나 어떤 봉사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판촉물 위주의 것들이 많아요. 뭐 선물이라 그러나요? 증정품이 많은데, 요즘에 뭐 어떤 넷제로라든지 뭐 ESG, SD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호응을 하고 생각들을 많이, 기후 에너지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탄소 중립, 탄소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텀블러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 그다음에 에코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행사장에 가보면은 판촉물 위주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다회 용기를 쓰면서 얼마나 이거를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취지의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지, 에코백을 사람들한테 계속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그들한테서 홍보하는 그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한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에너지 기후 어떤 관련 대표님도 항상 어떤 세미나나 이런 간담회를 할 때 컵을 다회용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가져오는데 그게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판촉물을 할 때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거 나눠줄 때는 그 역할까지도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쓸 때 판촉물 위주에 만들어서 찍어내면 또 다른 환경 오염이 됐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코백을 계속적으로 찍어내서 만들어서 그걸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느냐, 즉 텀블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부분 정도 탄소 중립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한번 더 각별하게 세심한 좀 다른 변화적인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 쓸 때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라고 지도 편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예, 예. 그 부분은 고민해서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요청했던 것분 네, 보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21쪽 관련인데요. 제한제도 운영 관련인데요. 16쪽에 보면 제한제도 운영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 홍보 등을 통하여 활성화하기 바람이라고 22년도에 권고사항이 있고요. 조치 결과로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게시하는 등 제한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시민 공무원의 참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1쪽에 보면 여전히 올해도 작년에도 23년에 제한제도 운영의 자체만 보면 1,090만 원 중 460만 원만 집행을 했고요. 현재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그 22년도, 23년도 연속으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요인 분석은 해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제한제도는 이제 연간 한 250여 건 이렇게 평균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타 보상금으로 제한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이제 뭐 예측하시겠지만은 저희가 그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시민 뭐 250, 150, 70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려상, 노력상 20만 원, 10만 원 이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고요. 지금 그 근본적인 또 이유가 뭐냐면 국민 제한 규정이 2023년 9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돼가지고 국민신문고 내에 국민 제한 규정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민신문고 안에 이제 공모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작년 9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공모 제한 그 웹사이트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돼가지고 웹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그 공모를 이제 오프라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줄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입니다. 22년도 본 예산에 올려져서 집행이 안 되었고요. 명시효를 해서 23년도에 집행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따른 동일 연구 용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집행을 못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동일한 연구 용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였을까요? 그 22년에 2월 됐고요. 그 용역은 작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2월금으로 해서 착수하려는데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도에서 수시로 공문도 오고 협의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같은 내용으로 용역하는 건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요. 언제쯤 알게 되셨다고요? 22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용역이 23년 2월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때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23년도에 동일한 연구 용역이라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월에요? 아니 몇 월에 알게 된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알진 못하고요. 이게 22년도에 예산이 넘어왔고 용역이 23년 2월에 시작됐으니까 그 알게 된 시점은 22년 말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 연구 용역이라고 그런 걸 미리 알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22년도에 예산은 그 전에 세워져 있었고 2월금이 넘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예산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하면 이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다만 도 용역을 할 때 저희 시의 부분이나 시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의견도 내고 협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연구 사례를 잘 살펴주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50쪽입니다. 의정부 일동 통합청사 증축 관련인데요. 공사 준공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시설비 약 1억 4천이고요. 부대 비용이 56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그 증축공사 시설비로 시설비 17억 원을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그 공사가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그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그 시설비를 2024년도에 명시 2월에서 14억 원이 명시 2월 됐고 그 2023년에 준공 후에 이제 사업비가 낙찰차액하고 준공 정산액이 있는데 그 집행 잔액이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은 명시 2월로 반납이 불가해서 불용 처리된 상황입니다. 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 입력 오류가 있었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산서에도 수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네, 그 내용은 그 수치상으로 그 정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없는 거죠? 네. 앞으로는 오류 입력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저도 금방 우리 권한나 의원님께서 질의드렸던 21페이지에 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권한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는 특별히 안 드리고 질의 중에 조금 했던 부분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게 지적사항이었고요. 홍보 채널 다양화를 하겠다고 또 답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다른 홍보를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각 그 주민센터에 이제 그 의정부 TV 이런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했고요. 지금 제한제도가 사실은 이제 그 작년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제 시민 보상금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원은 이제 저희가 안 세웠고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민보상금만 540만 원 이제 금년도 이렇게 좀 했는데요. 제한제도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그 공모전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주는 거니까 이제 공모전을 좀 이렇게 좀 횟수를 좀 늘려서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의 10월 초에 제가 실행 예산이 실시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모 기간을 보니까 10월 25일부터 11월 3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한제도 운영의 결과를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장려 2건, 노력 7건입니다. 특이하게도 결과가 같은데요. 실행 예산으로 인해서 이런 심사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심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하는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한제도 이렇게 저희 이제 접수가 되면 연간 한 250여 몇 건 제한이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9건만 저희가 그 심사를 했습니다. 250건 중에 9건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반영을 한 게 8건은 이제 저희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제한 개선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불가는 이렇게 한 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지만 이게 95점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90점 이상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제한제도가 경기도에서도 이제 제한제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군에 해서 경선을 해요. 또 경기도에서 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상급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심사를 그 체크리스트 표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크게 이렇게 금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를 반영을 해서 준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존부터 이게 이제 제한제도가 오래된 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히 뭐 체크리스트를 뭐 해가지고 새로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파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안부 기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나 저희 지자체도 그거를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전년도랑 결과가 똑같아서 이 부분 되게 궁금했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9월 달에 개정이 돼서 좀 변경이 됐고 올해는 또 시민 보상만 남아 있다고 예산을 세웠다고 네네.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하는데 조금 어떤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게 실행 예산 때문에 그 일부러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던 부분이었는데요. 전년도랑 이렇게 계속적으로 결과가 같아진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재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래서 안 세웠고요. 그 시민들은 또 그래도 금상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성으로 이렇게 좀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 운영 시의 그 실행 단계 그리고 평가까지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것들을 네네. 기초로 다음 해의 예산을 본 예산을 집행할 때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들 각 부서에서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결산감사를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10월부터 실행 예산을
저희가 위에서 각 부서마다 아마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했던 그런 예산들이 많았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의 재정이 갑자기 그렇게 쪼이게 돼서 실행 예산을 세우게 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2년 전, 그 전부터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들을 그냥 다 세웠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재정이 어려울수록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좀 한번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타진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다 주관하고 있는 부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립될 때 꼼꼼히 한번 더 세밀하게 각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불효불급하게 세워야 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제한제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가 수립했을 때 기대효과는 얼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 예비비를 꼭 필요하게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결산감사 저희가 이게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개선사항이 보면 동일한 개선사항이 매해마다 지적이 돼요. 매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똑같은 사항이 똑같이 지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관찰하셔서 내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2024년 결산감사할 때는 거기에 개선 공고사항에서 동일한 이런 사항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2023년도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듯이 보통교부세 507억 빵꾸가 났고 조정교부금 320억을 못해서 총 한 830억 정도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움이 생겼고 또한 2023년도가 그렇게 지나가서 실행예산에서 여기 결산을 보니 많은 것들이 불용액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2023년도도 그렇게 2024년도도 도건 쪽에 좀 사업을 보라 하면서 이제 결산액을 보니까 위탁사업비 정도를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사업비, 네. 공기에 대한 위탁사업비나 상하수도에 대한 위탁사업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익률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우리 시에 그들한테 돌아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23년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24년도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사항이나 재정의 여건 사항을 봤어도 2025년 예산, 2024년 결산의 예산도 눈에 훤하게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제가 막아라 하지 말라 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정말 실행 예산까지 줄이는 마당에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걷고 싶은 도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제 만드실 건데 그 부분의 예산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무자비하게 그냥 삭감을 다 시키셔서 50% 이렇게 해서 반발이 많았었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듯이 그 보조금 단체에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그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인 받아 놓으셔서 잘못된 부분은 가감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3년 결산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시의 문제점들이 그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진행하다 지금에 이르러서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에 알아서 2024년도도 더 어려울고 2025년, 2026년도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 결산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시가 지금 비어있는 시세의 수입이나 구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무원분들도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한번 다 살펴보셔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정말로 깎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상의 결정을 보고서 좀 그런 것들을 매년 관례상 줬다고 해서 몇 프로씩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하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자질구레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말씀은 다 안 드리고요. 아무튼 올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자치행정과 이상우 과장님께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 민간위탁 사업 운영을 위해서 그 전입금 등 자부담 확인을 전년도에 부탁드렸는데요. 그 확인하셨나요? 지금 조치 결과는 그 저희가 이제 이게 시정 권고 사항은 전입금 등 자부담 내용을 확인하기 바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관리 감독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는데 조치 결과에는 그 직무교육 실시했다 이렇게 또 우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자부담 내용은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입금 자부담은 현재 자료를 받은 건 없고요. 그거는 위탁한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 전입금이 있는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자부담 내역 그리고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23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입금이 된 여부 그 내용은 조금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 사회복지 분야의 그 시설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네,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의정부시 그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 개정하시는데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담당 직원도 굉장히 여러 차례 저하고 또 소통하고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승인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군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특별액에 62억 4,379만 3천 원이고 총 세출 예산 현액은 6,915억 454만 1,400원으로
일반 회계는 6,852억 6,074만 8,4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4,379만 3,000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6,852억 6,074만 8,400원으로 이 중 98.75%인 6,766억 8,360만 1,352원을 지출하고 27억 22만 1,07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29억 3,921만 13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9억 3,771만 5,841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62억 4,379만 3,000원으로 이 중 97.87%인 61억 1,056만 40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57만 4,819원입니다. 2023년 말 복지국 기금 현황은 자활기금 포함 총 4개 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3,260만 2,169원이고 2023년 조성액은 1억 8,512만 7,083원입니다. 이 중 56억 4,117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655만 8,252원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말 채권 총액은 6억 562만 1,230원으로 2022년도 말 11억 5,197만 3,084원 대비 5억 4,635만 1,85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명 또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마흔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1페이지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1억이 넘는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거 작년 한 해 누가 아다시피 강제적인 건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이런 동참하기 위함인지 제가 수식어를 쓸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잔액 사유를 뒤에 보면은 46쪽을 보면은 전년도와 또 유사한 내용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 때문에 발생을 한 건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은 저희가 이제 세부 별첨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직업 재활 시설 6개소에 대해서 운전원 인건비,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비, 특수근무 수당들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거의 다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7종 보조금을 교부를 하는데 미집행 사유가 종사자가 퇴사를 하고 충원을 하는데 그 사이에 좀 갭이 있어요. 채용을 하고 퇴사한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려고 하지만 이게 맞춤형으로 딱 맞춰서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갭에 따른 미인력 미충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하고 차량 유지비 집행 잔액이 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큰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도에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추경을 하는데 마지막 때 저희 도에서 의미로 1억을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본 예산대로만 예산을 주지 않고 추경에 도에서 교부를 안 했으면 저희가 1억 정도 미 잔액이 없었을 텐데 도에서 이제 전체 예산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흔들다 보니까 다 유보역 없이 다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의정부 시에 좀 상의 없이
1억을 추가로 배정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년 올해에는 이제 저희가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지출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도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잔액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종사자 현원이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사자는 현재 수정됐나요? 45명, 네,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도에서 지급하는 유례없는 어떤 보조금 임의대로 추가 교부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3회 추경 이후가 되는 건가 이전이 되는 건가? 3회 추경 때 한 거죠. 3회 이후에. 추경 때요.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아까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 뭐 지자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3회 추경 때 반해서 그로 인한 또 잔액이 많았고 또 어찌보면 그 중간에 사유가 어떤 종사자 문제도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도 좀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원활한 어떤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염두하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그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 보육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5페이지고요. 그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은 여성안전 시스템 구축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 안심귀가 서비스는 네. 그 저희가 안심귀갓길이 현재 이제 의정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네. 현재 12개인데 요거는 그 방범대하고 해서 밤에 10시부터 24시까지 사이에 집에 가실 때 그 신청하시면 귀가 서비스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여성 안전 시스템 구축 요거는 노면 도색. 네, 노면 도색한 부분입니다. 그럼 안심기가 서비스라고 하는 건 800여만 원은 책정이 되는데 이거를 응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 방범대에서 무정기 요금으로 무정기 요금하고요. 무정기 요금으로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한테 요거 그 안심 귀가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물품 같은 걸 제작해서 뭐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해마다 요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100% 지금 이행을 했는데 단순하게 100% 무정기 요금에 따른 것인지 무정기 요금 일부랑 홍보용품 사가지고 배부한 내용입니다. 홍보용품도 여기 네, 해당이 네, 되는 네. 것이고요. 요 내용을 한번 추가로 한번 보고 자료회의해서 네,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성안정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도면 그 도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좀 잔액이 좀 되고 많이 100여만 원, 140만 원 남았는데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몇 곳을 노면을 도색을 했습니까? 노면 도색 그 의정부역 그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에 네. 도색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회룡역 앞에 예. 후원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앞에 도색한 내용입니다. 두 곳이네요. 네, 두 곳을 했고요. 요거는 그 낙찰 차액 공사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요걸로 인해서 노면 도색으로 인한 여성안심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인가 과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노면 도색만으로도 가능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벤치마킹은 같이 해보셨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도색을 한 이유는 네. 요부가 이제 도색을 하면 2, 3년 지나면 이제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색도 안 돼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안심 기각길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도색을 한 거고요.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타 시군도 그 도색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회룡역에는 여성안심 기각길 거기는 이제 차가 다니지 않게끔 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핑크색 그 도색을 한다고 하여서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귀갓길이냐라는 게 약간 퀘션 마크가 되는가 함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다리 밑이기 때문에 조금 조명은 실제로 했지만 빈번하게 차량은 안 오는 바람에 좀 어둡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 노면이 이게 가장 최상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뭐 조명, 고보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게 같이 그런 대반적인 그런 환경이 같이 갖춰줘야만 안심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좀 쓰이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노면 도색에만 차관을 두실 건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새로 흥선동에 그 안심 귀갓길이 생겨서 거기를 최근에 점검을 했습니다. 네. 여성단체협의회랑 여의주랑 저희랑 이제 경찰이랑 해서 여기를 문제가 없는지 조명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명이라든지 CCTV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있는지 최근에 점검했고요. 지속적으로 그 12개를 경찰서랑 같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서비스의 취지는 우리가 공급자의 역할에 서면 핑크색 노면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안심기가 어떤 모든 게 이루어지겠지 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까 말씀처럼 CCTV라든지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자연 감시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어둡지 않게 해서 주변에는 운동기구 같은 거 가깝게 근접해 있어서 사람들에게 운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장이 되면은 그게 바로 안심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서비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다양하게 한번 제반적인 상황들도 올 한 해는 이제 2025년도 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구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돌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타 부서는 제가 그 사업률을 보니까 한 99.7% 이것도 90% 이상은 넘어가서 이행률이 많다라고 보지만 작년하고 또 유사하게 저희가 조치 결과에 보니까 국토부 매칭이 많아서 우리 반납하는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률이 많는데 요것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봅니다. 네, 아동 돌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이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은 부분이 시설 아동 및 아동복지 시설 지원에 4억 8천여만 원이 있고 급식 아동 지원에 2억여만 원이 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팀 소관인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가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 아동이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뭐 도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올 때는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그 이제 추이를 보고 삭감하고 있는데 워낙 그 아동 변화의 폭이 있다 보니까 그 한 번에 삭감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이제 저희가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서 한 2억여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반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아동하고 혹시 말씀을 더 아동 복지 시설은 지원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여기 요런 어떤 비목을 네네. 따로 요 왜 금액이 요 부분만 왜 이렇게 사업만 잔액이 많이 남았냐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 이게 사업권이 많아서도 그렇고요. 그 시도 매칭하는 사업들 때문에 요 몇몇 과들이 조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할 때 이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반복해서 많이 남는 것에 대한 저는 반드시 문제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긴축 재정으로 해서 보조금도 그렇고 사업의 재정비가 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아동돌봄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과장님도 공석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지금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매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약간 예산을 좀 껴안을 때는 수립을 할 때는 좀 균형감 있게 사업권을 또 재정비하고 예산 최초 세우실 때 그런 올해 그 전년도에 해봤던 사업권에 한 번 더 피드백할 수 있게 그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래서 이런 반납액, 그 다음에 어떤 뭐 반납하는 그런 사유들이 없게끔, 전용하는 사유들이 없게끔 아동돌봄과에서 세심한 관심과 우리 국장님도 한번 요 과에서는 과장님 공석시킴이 더하신 것 같아서요. 하반기나 2025년도 요 부분은 반드시 사업 재정비 하는데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복지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복지국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지금 과별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복지정책과는 한 1180몇 억을 썼는데 그중에 저소득층 기초수급 대상자가 한 650억, 저소득층 긴급복지가 한 100억,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한 80억 정도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보훈에 있어서는 한 150억 정도 사용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보면 한 3,500억 정도 쓰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장기 요양이랑 제가 시설이 한 370억 정도 쓰신 것 같고, 노인 학대 일자리가 한 120억, 노인 생활 기초연금 다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 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에서 한 100억 정도 쓰신 것 같고요. 이 큼직큼직한 것들만 제가 좀 적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사회 참여에 대해서 한 52억 정도 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 여성보육과죠. 대략 보니까 1,600억 정도 쓴 것 같고요. 돌봄과는 470억 정도 쓴 것 같아서 총 집행 금액이 한 6,800억 정도 대략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 내역을 다 세세히 세세모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도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복지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고 그 평가의 대상이 있고 대부분 평가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가감히 삭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돈을 내려주시고 나서 각 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중복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들의 실적을 좀 과에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예산이 한 6,800억 정도 쓴 거면 상당히 많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뭐 노인이나 이런 인구가 또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우리 시의 재정적 구조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 또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인데 자체적으로 좀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TF팀이나 이런 거 구성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 금액만큼만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더 복지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좀 약간 부적절하면은 어떤 좀 수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라, 이제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보시기에 각 부서별로 또 시설별로 중복된 사업들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곤 있는데, 이제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에서 내려올 때 이제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게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하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일단 지금 국도비 매칭돼 있는 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이 사업 중에서 일단 도비 매칭 사업 위주로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재검토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고, 국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의 효율에 있어서 뭐 꾸준히 나가고 있는 거는 받아야 되지만 그거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근데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매칭이 되면 도비가 매칭이 된 두 개 기관이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그 두 개를 막말로 물리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받았을 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법적 검토로 저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명분보다는 우리가 국비를 받았을 때 중복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의 지침이나 이런 걸 다 내려주긴 하지만 그렇게 강제성을 띠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재정적 사항을 고려하에 지금 올해나 작년부터는 좀 그런 사항을 좀 두려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있어서 타시군도 그런 것들의 많은 민원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같이 모이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못 내려줄 거라고 예상을 하니 그런 부분까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그래서 그런 부분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은 뭐 몇 년 동안은 좀 걸을 수 있으면 거르겠다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권한나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부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9억 9천을 통해 예산을 올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 1억 원의 집행 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미집행 사유에 있는 낮은 출생률로 인한 지급 대상자의 감소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요구했다시피 저출생과 아이 키우기 위한 도시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출산 장려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고 2명 이상 출산하는 비율이 제가 1년 반 전에는 한 달에 85명 정도 줬는데 지금은 65명 정도로 한 20명가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 국가에서도 이제 인구에 대한 대응 기획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차원에서 큰 그림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동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은 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은 국가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동돌봄과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4쪽에서 77쪽인데요. 과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종사자의 변동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 여아 쉼터 운영 종료 및 신규 여아 쉼터 설치에 따른 종사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다른 신규 여아 쉼터를 설치하게 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보호팀장 이순정입니다. 저희가 그 개인 신고시설로 학대 피해 쉼터 여아 좋은 이유 쉼터가 군 네이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업무가 이제 공공화로 넘어오면서 그 법인에서 그 시설 폐지를 이제 하시고 저희 지자체에서 든솔쉼터라는 여아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학대 아동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종사자 세팅이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그다음에 이제 임상심리사 1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보육사가 구해지기가 어려워서 든솔쉼터는 계속 뭐 공고라든지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그 당시에 구해지지 않아서 종사자 미채용권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입소하는 아동에 대한 이제 지원도 운영비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여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 정도 입소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좀 남아가지고 집행장액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함께 돌봄 센터에 관련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8호점, 9호점 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10호하고 11호 추진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호하고 11호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10호점은 저희가 생활 SOC라고 흥선역 주변에 그 공간에 저희가 3층에 지금 위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준공이 이제 6월 말로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주택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 3층 공간에다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호점은 지금 의정부 1동 아시는 바와 같이 9일정부 1동 주민센터에다가 지금 설치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아직 그 동주민센터가 1998년대 지었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돼가지고 저희가 안에 뭐 각종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어가지고 그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건물 다시 리모델링하고 연말 정도에 12월, 11월 정도에 저희가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10호, 11호 둘 다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10호점은 지금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름 지나고 9월 정도에 준비 예정이고요. 11호점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1월, 12월 중에 네,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 함께 돌봄센터의 위탁, 수탁 모집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법인과 기관에게 센터 운영의 기회를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운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복지 업무가 정말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결산서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복지국에서 거의 100%를 다 넘었더라고요.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증가율이 목표 대비 50%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산정 방식에 뭐가 다른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돌봄센터 정원 대비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는 지금 100% 다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호점, 9호점이 오픈하면서 오픈 초기에 그 모집이 다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 다니다 보니까 바로 방학 때 옮기진 않아가지고 8호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픈을 9월, 10월에 했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오지 않아서 12월, 그러니까 겨울 방학 시작하면 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100% 다 210명이 정원인데 100%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오픈이어서 이용 실적이 네, 저조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지금은 100% 다 운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오바돼가지고 추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돌봄과의 연이은 질문인데요. 결산서의 20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를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89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아마도 요보 아동 자립지원,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지원에서 89만 2천 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순정입니다. 요보 아동 자립지원 서비스는 저희 시설 아동의 아동 중에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사례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종사자 중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만 이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서 작년에 이제 사랑의 집이라고 한계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종사자가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집행장으로 남았습니다. 직원의 중도 퇴사로 인해서 집행 미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승인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의정부시의 제1차 정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